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시의 소규모 노후주거지 75곳이 모아타운으로 재탄생합니다. 이번에 5곳이 새로 추가된 건데요. 서울시는 다세대 반지하 주택 등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추석 황금 연휴와 아시안 게임 더블 특수를 맞았습니다. 집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이른바 집관족을 겨냥해 안주류와 스낵, 음료 등 상품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서 살아나던 분양권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분산에너지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내년 6월 분산법 시행 이후 생길 분산에너지 시장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5곳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모아타운은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인데요. 서울시는 노후한 다세대 다가구나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돼 있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소규모 노후주거지 75곳이 모아타운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도봉구, 관악구, 동작구 등에서 총 5곳의 추가 대상지를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한 곳은 도봉구 도봉 1동 일대입니다. 이곳은 북한산 고도지구에 속해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고도 제한을 완화해주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 이번 공모에서 빠졌습니다.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모아타운 사업은 이로써 서울에서 총 75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미국 명문대 특별 강연에서 주택 공급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신규 주택을 공급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한 바 있는 만큼 모아타운을 통한 주택 공급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노후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하는 사업으로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커뮤니티 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도 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관리처분인가 등 일부 인허가 절차를 통합 심의해 사업 기간을 4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는 있지만 주민 동의에 가로막히기도 하는데 이에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 도입을 위해 주민이 제안할 경우 동의 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목표도 내놔 사업 진행에 속도가 더 붙을 걸로 보입니다. 한편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로 선정된 5곳에 대해 오는 27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지난 주말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아시안게임 일정과 추석 연휴 기간이 겹치는 데다 추석 연휴에 남자 축구, 야구 일정과 e스포츠 일정 등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종목들의 경기가 대거 편성돼 있는데요. 편의점 업계는 맥주와 안주류 등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모션에 돌입하는 등 집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집관족 겨냥에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개막하며 추석 황금 연휴와 아시안게임 더블 특수를 맞은 편의점 업계가 집관족 공략 프로모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CU는 더 힘차게 대한민국 이벤트를 열고 안주류, 스낵, 음료 등의 상품군 위주로 증정 행사와 특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특히 집관족에게 수요가 높은 즉석 후라이드 상품들을 대상으로 할인을 제공하고 맥주 대용량 상품도 특가에 판매합니다. 이마트24 역시 아시아 스포츠 대회가 진행되는 다음 달 8일까지 안주류와 주류 등 총 90여 종의 상품에 대해 덤증정 및 가격 할인 행사를 열었고 GS25와 세븐일레븐도 맥주 상품에 묶음 할인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앞다퉈 아시안게임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이유로는 스포츠 행사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꼽힙니다. CU는 지난해 월드컵 기간 경기 시작 직전 1시간 매출이 전월 대비 최대 64%까지 수직 상승했다고 밝혔으며 이마트24는 월드컵 기간 맥주와 냉장, 마른 안주류 매출이 전월 동요일 대비 2배에서 3배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아시안게임은 경기 기간이 추석 연휴와 겹치는 데다 인기 종목인 축구와 야구 경기가 추석 기간에 진행돼 유통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스포츠 행사에 맞춰 주류, 안주류 등 다양한 할인 행사를 준비해 고객들의 호응이 기대됩니다. 특히 지난 24일의 경우 축구 경기 관람을 위해 주류와 안주를 구매한 고객이 크게 증가했으며 한편 한국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었던 어제 CU와 이마트24의 편의점 맥주와 안주 판매량은 그 전주 주말 대비 각각 17.7%와 19.2%, 31%와 20% 증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지난 1월 정부는 아파트 분양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관련 입법 지연으로 시행이 늦어지면서 분양권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한 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살아나던 분양권 거래가 최근 다시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18건으로 전달보다 40% 줄었습니다. 이달 분양권 거래 신고 기간은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현재까지 5건에 불과해 거래 건수는 8월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2020년 상반기 이후 시장에서 종적을 감춘 모양새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전매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청약시장을 살리기 위해 올해 1월 정부가 전매 제한 기간을 수도권 규제지역 등 3년, 과밀 억제 권역 1년, 그해 6개월로 기간을 대폭 완화한 후 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 분양권 거래는 39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5월에서 7월까지는 20건에서 40건을 기록했지만 8월부터 분위기가 꺾여 갈수록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규제 완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 분양권 거래가 위축된 겁니다. 1월 정책 발표를 통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키워났지만 이와 관련한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사실상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양도세 완화 조항이 빠져 분양권 세금 부담도 여전합니다. 현재 분양권 판매 시 1년 이내 70%, 2년 이내 60% 중과세가 적용돼 지방세까지 더하면 수익의 최대 77%까지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도 8개월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전국 66개 단지 4만 4천여 가구입니다. 실거주 의무 제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요자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더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들 완화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입주 계획이 없던 사람도 입주를 위해 잔금을 마련해야 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분양 및 전매 계약이 취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올 하반기 들어서 4대 금융지주들이 성장 동력 발판으로 이 비은행 부문 강화를 잇따라 내세웠는데요. 이 때문에 M&A, 즉 인수합병이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좀처럼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매물들이 관심을 받고 나아가 큰 물건들도 시장에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부 김면 기자와 함께 금융권 인수합병과 관련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님, 올해 초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 비은행 강화를 통한 이 수익 다변화에 나서겠다고 좀 공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은행사 인수합병 싸움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최근에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은행 강화가 올해 역시 금융권 화두로 떠오르면서 인수합병에 대한 관심도 현재 최고조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인수합병 즉 M&A는 금융지주가 은행 구조를 탈피하고 새 성장 동력을 찾는 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금융지주들은 비은행 금융계열사 중에서도 보험사와 증권사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수합병 전에 공식적으로 나선 금융지주는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입니다. 하나금융은 현재 KDB생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실사를 작업을 끝낸 상태고요. 우리금융은 리테일 기반이 갖춰진 증권사를 위주로 인수 대상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도 보험사 원매자 후보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ABL생명 등 생명보험사 인수에, 신한금융지주는 롯데손해보험 인수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지주화를 선언한 수협은행과 대부업 청산 중인 OK금융은 자산운용과 증권사 시장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KB금융지주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은행을 넘어서 비금융사 포트폴리오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 예금 대비 대출을 내주는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은행 부분에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4대 금융지주들은 워낙 예전부터 인수합병에 관해서 계속 관심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수협은행과 OK금융그룹이 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된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협은행은 내년 금융지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연초부터 은행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자회사 인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협중앙회 산하에 수협은행 하나만 있는 구조인데요. 올 연말까지 최대 목표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수협지주 밑에 수협은행과 자산운용, 캐피탈, 증권 이런 자회사들을 두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자금을 수혈해서 현재 5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기도 했고요. 수협은행은 현재 캐피탈과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M&A 대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종합금융사를 준비하고 있는 OK금융은 증권사 인수에 참전할 전망입니다. 최근 OK금융은 대부업을 예정보다 빠르게 철수했는데요. 또 그룹 주요 사업도 OK저축은행과 OK캐피탈을 중심해서 재편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청산 이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인수해서 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하기 위함인데요. OK금융은 앞서 여러 번 증권사 인수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OK금융은 지난 2017년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때 당시 금융당국으로부터 대부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재편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게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이 증권사 인수가 무산되면서 현재 이 증권사 인수를 위해 대부업 청산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금융지주들이 저마다 올해 이 M&A 합병에 좀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연말쯤엔 가닥이 좀 잡힐까요? 네, 맞습니다. 썰은 무성한데 예. 아직까지 부진합니다. 이 여기에는 매각가에 대한 내부 이견과 높은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M&A 시장 매물들이 매각설이 투자은행 업계발로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어서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인수자들의 부담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가 많아서 경쟁이 가열될수록 기업 가치와는 무관하게 몸값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에는 매물에 대한 적정 가격 분석이 어려워진 점도 금융사들이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보험회계 기준이 새로 적용되면서 상반기 보험사들의 실적이 지난해보다 엄청 급증했는데요. 새 회계제도 아래서는 보험사들이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이익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회계제도 말고는 올해 들어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될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높은 실적은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착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때문에 현재 매물로 나온 보험사들의 몸값이 굉장히 높다는 의견들이 금융지주사 내부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높은 금리, 즉 금리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나타날 내년 상반기에 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융사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김미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재생 전력 기술을 보유한 LS 일렉트릭이 분산에너지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LS 일렉트릭이 분산에너지 시장 선점에 나섭니다. LS 일렉트릭은 오늘 CNCT 에너지와 손잡고 내년 6월 분산법 시행 이후 생길 분산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화 지역을 구축해 구역 전기 사업을 본격화하고 해외 분산 배전 시스템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CT와 전력의 융복합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는 만큼 스마트 배전 기술을 통해 분산 에너지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도출하고 글로벌 배전 시장 진출의 토대를 마련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이외에도 마이크로 그리드, 융복합 스테이션, 배전급 ESS 및 보조 서비스 등 전기 신사업과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 사업,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제로 에너지 빌딩 등 에너지 효율 사업 협력 모델도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CNCT 에너지는 현재 보유한 다양한 에너지 자산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분산법은 대규모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장거리 송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중앙집중식 전력 계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한 지역에서 해당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기입니다. 분산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내년 6월 시행됩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만나 어려움을 듣고 이들을 격려했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오늘 황금역 동행축제 주요 판매 현장인 행복한 백화점과 가락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을 찾아 추석 물가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행복한 백화점은 우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야외 매장에서 열린 특별 판매장과 중소기업 제품 전용 매장 등을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소통에 나선 겁니다. 일단 많은 국민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유통사에서도 상생의 기치로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요. 원래 3회를 종합해야 3조 원이 목표인데 잘하면 2번만으로도 3조 원에 육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관은 황금역 동행축제의 매출이 목표였던 1조 2천억 원을 넘겼다며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 증가, 업계 분위기 호조로 동행축제 기간 연장을 내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게 된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해 소비자 체감 물가와 시장 경기 등의 동향을 살피고 수산물과 건어물 등을 직접 구매했습니다. 그는 온누리 상품권은 계속해서 5에서 10% 상시 할인 판매되고 있는 만큼 추석 제수용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액티브 시니어가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통상 시니어 시장은 65세 이상 고령자로 타겟층이 규정됐지만 이 관련 시장이 넓어지면서 타깃 소비층 또한 40대에서 50대 세대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보도에 서지은 기자입니다. 유통가가 트렌드에 민감한 엑스틴 세대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X세대 중에서도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10대 자녀를 위한 소비에도 적극적인 이들을 엑스틴 세대라고 지칭합니다. 소비 능력을 갖춘 동시에 온라인 구매에 능숙해 유통가의 큰 손으로 꼽힙니다. KGC 인상공사는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갱년기 브랜드 화이락의 타겟 연령층을 4에서 50대로 낮추며 대표 제품을 새롭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나다움을 중시하는 엑스틴 세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리뉴얼이 됐고요. 과거보다 조금 더 본인의 건강관리를 세분화해서 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니즈에 맞춰서 제품도 전문적으로 좀 더 차별화되게 리뉴얼됐습니다. 한 제품으로 통일됐던 갱년기 제품을 관절과 연골 케어, 기억력 개선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해 여성 건강 전문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기성세대로 진입한 엑스틴 세대는 구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과거와 달리 온라인 쇼핑 등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디지털 채널 비중이 크지 않았던 분야에서도 4050을 겨냥한 각종 온라인 프로모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3분기 정관장 공식 온라인몰에서 화해락을 구매한 40에서 50대 고객 수가 직전 분기 대비 약 40%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추석 명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당일 주문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온라인몰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의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4050 세대도 급증했습니다. 40대 이상 회원의 상반기 모바일 선물하기 주문 금액이 론칭 첫 해 대비 18배 증가했고 올리브영은 늘어나는 수요를 겨냥해 건기식과 화장품 등의 제품 카테고리를 확대합니다. 한편 무신살은 4050 여성 전용 패션 플랫폼 레이지나잇을 지난해 신규 론칭하고 최근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며 30여 개의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임직원들이 따뜻한 마음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모빌리티 아이디어 페스티벌이 올해로 14회를 맞았는데요. 박세아 기자입니다. 차량 운전석이 밖으로 나와 임산부를 태웁니다. 임산부 다리를 들어올려 운전하기 편하게 조절해주고 움직이는 무버블 시트벨트가 안전벨트 착용을 도와줍니다. 배에 핸들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히든 스티어링 휠도 임산부 운전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임산부 맞춤형 차량 구독 서비스 임편한 세상. 지난 22일 경기도 화성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시나리오 부문 우수상을 받은 따뜻한 모빌리티 기술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통해서 인류에 공헌을 하자는 것이고 그런 직원들이 선한 사회의 공헌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고민을 하도록 하는 그런 장이고요.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제작 부문 대상을 차지한 구독형 투석 서비스 라이프 딜리버리. 국내 투석 환자는 10만 명인데 이들은 주 3회 4시간 이상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방 환자의 경우 투석 치료를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집을 떠나 이사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치료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V2L 기능과 V2H 통신을 활용한 찾아가는 인공신장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전기차 안에서 편리하게 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현대차그룹은 창의적인 연구개발 문화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도전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임기를 2달여 앞둔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리딩뱅크와 리딩금융으로의 복귀가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윤 회장은 오늘 여의도 신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리딩뱅크 자리를 탈환한 것과 이 KB금융을 리딩금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보람이라면서 이 비은행 부문 강화와 탄탄한 승계 절차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두 번째 임기 때 비은행 부문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서 이 KB금융을 리딩금융으로 올려놓은 바 있습니다. 다만 세계 순위로 KB금융이 60위권에 머무른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윤 회장은 2014년 KB금융 회장에 취임한 뒤 3번 연임하며 그룹을 이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서훈입니다. 오늘 늦은 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 북부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 강원 영동까지 확대되겠고 아침에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수요일인 모레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10에서 40, 많게는 60mm 이상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하늘 흐리고 비가 오면서 전국적으로 일교차는 작겠습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은 20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22도에 그치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아침에 21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늘 늦은 밤 비가 시작돼 내일 저녁 전에 그치겠습니다. 서울과 세종 20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23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18도, 낮 기온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하늘 흐리고 아침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광주 21도, 부산 22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 흐리고 서해와 동해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 북부에 내리는 비는 내일 저녁에 그쳤다가 수요일인 모레 낮 한때 비가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